여러분 안녕. 오늘도 변함없이 입을 털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닥치면 하게 되고 저지르고 보면 공부하게 된다. 내가 있잖아. 생각했을 때 뭔가를 내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 마음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6개월 이상 그것을 위해서 공부만 한다. 6개월 이상 그것을 위해서 공부만 한다. 이것은 별로 의미 없다고 봐, 나는. 그러니까 뭔가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 6개월 이상 공부를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어느 날 내가 진짜 우연하게 뭘 봤냐면 어떤 원장님인데 분당에서 국어 학원을 하는 원장님이야. 그런데 코로나 이게 터져가지고 학원이 이제 망하게 생긴 거야. 그런데 이 원장님이 학원이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학원을 매매 사이트에다 내놓고 학원 집기류를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야. 집기류라도 팔아서 돈을 건지려고. 그런데 이 원장님이 그 화초를 좋아해가지고, 화초가 이제 그 원장님의 취미지, 취미. 그래가지고 화초를 좋아해가지고 이 70평대 이 그 학원 학원의 그 창문가에다가 다 화초를 이제 키우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화초가 취미인 것은 이 학원을 하기 전에 한 3년 정도 화초를 키우는 취미를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원장님이 이 분당에서 70평대 이제 학원을 개원을 할 때도 주위 사람들이 이 원장이 이제 화초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친구들이 다 뭐 개원 선물로 다 화초를 이 원장님께 선물을 하고 이제 그랬던 거야. 그래서 그 학원은 창가마다 화초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학원이 안 돼가지고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학원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학원을 매매 사이트에다 내놓고 학원 집기류라도 팔자 하면서 맨 먼저 판 게 화초라는 거야. 근데 이 화초를 왜 생각을 했냐면 이제 그렇게 학원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화초에도 미련이 남지도 않고 화초나 팔아서 그냥 수익을 챙겨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대. 그런데 화초를 팔려고 이렇게 보니까 팔려고 당근마켓에도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웬걸? 화초를 하나 내놓으면 정말 득달같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사겠다고 막 그랬다는 거야. 1시간도 되기 전에 화초를 얼마에 내놓으면. 그래서 이게 입질이 온 걸 딱 보고 이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맨 처음에는 이걸 팔았대. 화초를 몇 개를 팔았는데 그 다음에 든 생각, 화초 가격이 많이 올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정말 이 약간 고급 화초 뭐 이런 거에 화초 키우는 거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졌구나 라는 걸 느꼈대. 그래서 이 원장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화초 파는 걸 멈추고 화초 파는 걸 멈추고 학원 매물로 내놨던 것을 걷어들이고 거기다가 화초를 이제 가꾸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화초를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인이 원래 키우던 화초를 뭐 분갈이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삽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쪼개서 또 이렇게 분갈이하고 또 쪼개서 분갈이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화초를 늘렸다는 거야. 점점.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학원을 운영을 해서 버는 것보다 식물을 이렇게 재테크 해가지고 식테크를 해가지고 돈을 번 게 훨씬 더 많고, 그 당시에 누군가가 인터뷰를 했는데 학원에다가 화초를 키워서 식테크로 돈을 버는 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분은 선생님은 선생님이지 나 같으면 그냥 그거나 해서 그냥 먹고 살았을 텐데 그분은
거기 식테크를 해서 나오는 돈으로 그 학원을 운영하는 운영 자금으로 쓰고 선생님들 월급도 주고 이러면서 화초 덕분에 팔아야만 했던 이 학원을 다시 거둬들이고 학원도 운영하면서 화초도 키우면서 하는데, 지금은 학원 문의하는 그런 학생들보다 화초 문의하는, 화초 사러 오는 사람들이 더 학원에 많은 그런 지경까지 간 거야. 그런데 그 이제 학원이 70평대인데 이 학원이 그 큰 건물 안에 있는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상 뭐 좀 고층인가 봐. 고층에 있다 보니까 햇볕이 너무너무 잘 드는 거야. 너무너무 잘 들고 정말 화초 키우기는 대박의 장소인 거야. 대박의 장소. 그래서 이제는 그 학원을 팔지 않는 이유가 화초를 키우는데 이게 명당이다. 여기가 햇빛이 너무너무 잘 드는 거야. 햇빛이 하루 종일 햇빛이 너무너무 잘 든대.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학생을 위한 학원이 아니라 식물을 위한 학원이구나, 그런 걸 깨닫고 지금도 열심히 학생들도 가르치지만 학원을 하지만, 학원을 하면서 이 식테크로 엄청나게 돈을 버는 이런 원장님의 스토리가 딱 나왔다. 그러니까 그 분당에서 국어학원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딱 봤을 때 나도 화초나 키워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근데 나는 화초나 키워볼까?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살짝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가, 내가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 내가 다니던 그 강남 사랑의 교회, 지금 서초 사랑의 교회, 거기에 목사님이 모든 그날 출석한 성도들한테 뭘 준 적이 있냐면 겨자씨 한 10알 정도를 다 나눠준 적이 있거든. 근데 이 겨자씨로 말할 것 같으면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에 해당을 하고 불면 다 날아갈 만한 그런 먼지 사이즈 같은, 그렇게 가볍고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에 해당하는 그런 건데, 그게 다 크면은 나무라고 부를 만큼, 그래서 새들이 깃들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자란다. 뭐 그래서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잖아. 믿음이 엄청나게 작지만 그게 이제 커져가지고 나무, 그래서 새들이 깃들 만큼 그런 사이즈로 자란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겨자씨를 주셨는데 모든 성도들이 뭐 그걸 키우겠냐? 다 뭐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막 이렇겠지. 근데 나는 그걸 그 당시 내가 수지에서 내 학원을 하고 있는 시절이었었는데, 그걸 흙을 사다가 화원에 가서 흙을 사고 화분을 사다가 학원에다 그걸 키웠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 그로부터 한 1년 후에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예전에 성도들한테 나눠준 겨자 씨를 키운 사람은 손들어 보라고 그랬어. 그런데 몇천 명 중에 한두 명이 손을 들더라고. 몇천 명 중에 한두 명. 근데 나는 손을 들었지. 나는 학원에서 키웠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포함한 그 10명도 안 되는 그 성도들이 겨자씨를 키워가지고 있잖아. 교회 주보에도 실렸어. 교회 주보에도. 그래서 내가 겨자씨를 키워낸 그런 사람이거든. 그래서 약간 이런 말도 있잖아. 동물이 잘 되는 집은 식물도 잘 된다고. 나는 정말 개가 잘 되는 사람이거든. 강아지를 정말 강아지가 평균 수명 20살은 다 넘을 때까지 키우고, 그리고 죽는 것도 이렇게 잠자면서 그냥 생을 다 해서 그렇게 모든 우리 집에서, 나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들도 다 평균 수명을 다 해서 밤에 잠자다가 죽은 뭐 이런 케이스였거든. 그러니까 나는 동물도 잘 되고 식물도 잘 되는 사람이구나, 내 자신이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도 한번 식테크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본 이후에 그날 그 주 토요일 날 우리 동네에 화원이 있거든. 큰 화원이 있어. 거기 가가지고 내 눈에 보기 좋은 식물 4개를 샀어.
식물 4개를 화분하고 흙하고 해가지고 사왔어. 근데 그 식물 4개를 사고 화분하고 흙하고 다 샀지만 다 합쳐서 5만 원도 안 들었어. 막 식물이 뭐 하나에 뭐 5천 원 막 이러더라고. 우리 동네는 엄청 싸. 거기가 좀 큰 식물원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뭘 사는지 알아? 제라늄, 홍콩 야자, 몬스테라, 호주 매화, 이거 4그루를 샀어. 4그루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흙을 넣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한 이틀 지나서 보니까 약간 좀 뭔가가 좀 아쉽게 약간 잘 못 자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폭풍 또 이렇게 검색을 해봤지. 그래가지고 뭘 사는지 알아? 다이소를 가가지고 식물 영양제, 잎에도 뿌리고 뿌리에도 뿌리고 뭐 이런 식물 영양제를 2개를 사왔다. 그래서 그걸 영양제를 주고 또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다가 어제 뭘 시켰는지 알아? 식물 LED 등 스탠드형으로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식물 LED 등 4구짜리를 시켰어. 그러니까 뭐야, 겨울이고 이러니까 햇빛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시켰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 모든 걸 내가 왜 했겠어? 식물 키우기를 시작했으니까 한 거잖아. 근데 만약에 모든 식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난 다음에 식물을 키우리라 하면 이게 그렇게 빨리 내가 정보 습득이 됐을까? 안 됐을 것 같아. 근데 식물을 이미 사다 놨고 이걸 죽일 수는 없으니까 빨리빨리 이런 정보를 이렇게 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식테크를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 그래서 3, 4월 달에 한 그루에 50만 원 정도 되는 희귀 그 식물을 그 학원에 컨택을 해서 이메일로 컨택하면 되겠지 뭐. 컨택을 해서 가서 정말 사올 거야. 한 2그루 정도. 그래가지고 집에서 한번 키워볼 거야. 그러니까 뭐 초창기에 한 100만 원, 돈 100만 원 쓰는 게 이게 뭐. 그거를 쓰면서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다면 그건 별로 아까운 돈이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그걸 키우기 전에, 그 희귀 식물을 키우기 전에 그냥 흔한 이런 식물을 집에서 이제 키워봤고 이게 이제 잘 되면 희귀 식물을 한번 키워보는 것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유튜브로 폭풍 검색을 했어. 그래가지고 식물 선도부? 식물 선도부라는 그 채널을 알았는데 와, 그걸 진짜 잘 알았고 그거를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이게 막 4분, 5분, 6분짜리 뭐 이런 거니까 1시간이 채 안 돼요. 1시간이 채 안 되는데 그 영상을 왜 봤냐면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식물 공부를 위해서 1,500만 원, 2천만 원 이상을 썼고 식물에 대해서 그 대가라는 사람들을 전국을 다니면서 찾아가서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공부를 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이거다. 그러면서 이 정보는 정말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정보고 자신이 단언하건대 이거는 500만 원짜리 정보다. 이거는 진짜 500만 원짜리 정보다 하면서 그 유튜브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더라고 그분이. 근데 지금 유튜브 그 구독자가 2천 몇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나는 이게 점점 이제 커질 것 같거든. 근데 그분이 정말 식물에 대해서 너무너무 쉽게 정말 A서부터 Z까지 다 알려준 거야. 나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중요한 건 받아 적으면서 이걸 갖다가 다 습득을 했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구나, 식물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제 식물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식물을 키우는데 약간 많은 좀 자신감이랄까, 그러니까 그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고, 와, 유튜브에 이게 순기능이지 뭐야. 이렇게 좋은 정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걸 2번 정도 들었거든. 막 메모를 하면서. 그러니까 식물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 아, 그래 이게 식물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가 되니까 식물을 키우는데 조금 더 자신감이 붙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왜 이렇게 됐겠어. 맨 처음에 식물원에 가서 화원에 가서 식물을 샀다. 사고 나서 사니까 이런 모든 정보 이런 것을 굉장히 빨리 습득을 했다. 왜? 죽이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잖아. 봐봐. 아무리 어리고 뭐 이런 그 뭐 20대 초반이나 이런 사람들이라도 자기가 애를 낳아서 이 애를 키우잖아. 그러면 진짜 애 이유식 만들고 뭐 애 기저귀 갈고 애 목욕시키고 진짜 애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다. 전문가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닥치니까 그 모든 것을 하잖아. 그런데 뭐 이런 경험 없이 그냥 대학교에서 뭐 유아 뭐 관련 뭐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했다. 이런 사람보다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했던 이런 엄마들이 훨씬 더 애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게 아닐까? 만약에 뭐 애를 교육하는 이런 기관에서 사람을 뽑는데 한 사람은 저는 뭐 유아교육학과를 나왔고 뭐 이렇습니다 하는 사람이 왔고, 한 명은 저는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이런 사람 2명이 나올 때 그 오너는 누구를 뽑을까? 내가 오너라면 애 셋을 키운 그 사람을 뽑을 것 같은데. 왜? 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키워본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는 정말 어떤 것이 하고 싶다, 어떤 것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 그러면 정말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6개월 이상 공부만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의미 없다고 봐. 그러니까 100일 안에 뭔가 공부도 공부지만 3달 안에 뭔가 행동으로 옮기면 저절로 내가 알고 싶은 그런 정보들이 습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 채널도 사실 자기 거 시작도 하기 전에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내 거를 열심히 보지 마. 너무 심하게. 그러면 맨 처음에는 준비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막 이래. 그러니까는 뭐 별로 안 좋은 얘기도 하면 아우 돈도 많이 못 버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점점 그래. 그러니까는 내 걸 너무 자세히 너무 자주 들여다보지도 말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크게 시작을 하지 말고 작게 시작을 해라. 그래서 뭔가를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일단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라. 일단.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를 냈는데 1년이 가도 나한테 배우러 오겠다는 애가 없어. 내가 집에서 이제 공부방을 차렸는데. 그러면 나한테 배우러 오는 애가 없으면 세금 낼 것도 없어요. 세금 낼 것도 없는 거야. 배우러 오는 애가 있어야 세금을 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는 이 행위가, 공부방을 내는 행위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 집 베란다 쪽에 현수막 하나를 거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내 이름을 걸고 공부방을 우리 집에서 차려서 그 창 밖에 썬팅지를 붙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1명, 2명 들어오면 걔네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또 고군분투할 거 아니야. 그러면 1명, 2명 가르치면서 하는 게 그때도 어쩔 수 없어. 일단 내가 가르치는 애가 생겼으니까 걔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공부를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점점 나의 실력도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하고 싶으면 그냥 시작을 하고 보는 거야. 단지 너무나 크게 막 처음 시작하는데 막 그냥 뭐 50평짜리 학원으로 시작을 하고 막 교습소로 시작하고 이러질 말고. 근데 교습소도 뭐 아주 작게 시작하면 그것도 의미 있다고 봐. 근데 이제 가장 뭐 안전한 건 자기 집에서 공부방으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일단
시작을 하면 정말 많은 걸 얻을 수가 있다. 하다못해 교습소를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수지에서 그 학원을 시작할 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일단 학원을 딱 시작을 하니까 나한테 오는 사람들이, 나는 그냥 앉아서 업무를 보게 하더구만. 딱 학원을 시작하니까 정수기 아줌마 와서 정수기 하라고 그러지. 내가 발품 팔고 뭐 이럴 틈이 없어. 학원을 딱 시작하니까 복사기 아저씨 와서 복사기 하라고 그러지. 또 학원을 딱 시작을 하니까 벌써 그 뭐 출판사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책을 엄청나게 맛보기 책 뭐 이거 갖다 엄청나게 주면서 이거 원하시는 거 그냥 10권 이상만 주문하면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자기네가 배달해 드린다고 이러지.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이름을 걸고 간판을 달면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그래서 내가 하나 둘 뭐 이렇게 뭐 발품 팔고 뭐 인터넷 서핑하고 뭐 이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온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어떤 책이 좋은지 뭐 허구한 날 서점에 가서 그걸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 다 와.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책 주문해 주세요. 이게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와. 그럼 그런 걸 보고 내가 괜찮다 싶은 이런 것을 그냥 전화로 통화만 하면 되는 거야. 통화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하면 이 주위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게 반드시 있다니까. 반드시. 그 예전에 그러더라고. 그 유튜브 보니까 주식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공부를 하지 말고 주식을 사보라고. 그러니까 일단 자기 돈이 들어가면 일단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 왜? 돈을 잃지 않으려면 공부를 하잖아.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주식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건 다 잊혀져. 까먹어. 근데 뭔가 내가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뭔가를 사고 시작을 하잖아. 내 돈이 일단 들어가잖아. 그럼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 예전에 그 뭐 경매 뭐 이런 사람이 또 신사임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경매 공부도 하지 말고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한 손 안에 다만 몇 천만 원이라도 있으면 그거로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니까, 경매로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일단 사보라고. 일단 사보면 그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일단 처음 이렇게 액션을 취해서 이렇게 사잖아. 그러면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희귀 물건 있잖아. 이게 참 다루기 힘든 물건. 그런 물건에도 손을 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뭔가를 시작하고 싶으면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약간 좀 겁이 나는 그런 게 살짝 생기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진짜 이걸 하고 싶어.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 주식이면 주식, 학원이면 학원, 뭐 경매면 경매, 식테크면 식테크.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일단은 돈을 넣고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공부를. 그리고 식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식물 열풍은 정말 오래 갈 것 같고 지금이 시작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코로나가 이제 3년째라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을 하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거 알아요? 나는 진짜 코로나 이 기간이 살짝 좋을 때도 있었어. 지금 약간 옛날이라서 생각이 안 날지도 모르겠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봄만 되면 황사가 그렇게 심했어. 황사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황사가 심한 날은 애들이 나가서 야외 활동도 못하고
집에 있어도 집에서 있으면서 뭐 해먹고 그래야 되잖아. 그러면 또 생활 속에서 이런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또 집 안에 있어도 고통스럽고 집 밖에 나가면 더 고통스러운 게 미세먼지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코로나 때는 중국이 이걸 안 돌려가지고 공장을 덜 돌려가지고 이게 미세먼지가 진짜 없었어.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없는 자연에 나가면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잖아. 그럼 이제 중국 이거 올림픽도 끝났고 이제는 엄청나게 돌려댈 거야. 코로나가 끝나면. 그러면 진짜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심할 거라고. 그러면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막 밖에 나가서 뭐 뛰어놀고 그럴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집 안에서 이런 식물들과 더불어 시간을 갖는 것이 더 많아지겠고, 밖에도 나갈 수 없고, 이렇게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정말 집에 있는 이런 식물들,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코로나가 끝나면 식테크도 끝난다, 뭐 이런 쪽은 아니고, 더욱더 이 식테크 쪽으로, 식물 쪽으로는 더 많이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제 계속 생각이 확장이 된다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뭘 샀냐면 그거 알아요? 그 LG에서 나온 티움이라는 그 제품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식물 재배 기계야. 식물 재배 기계. 그런데 이게 붐을 타가지고 이제 지금 시작인데 집에 이제 식물을 키우다 보면 그런 것을 집에다가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니까. 정말 식물이 좋으면 나 같아도 그런 거를 집에서 설치하고 싶어 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뜨는 그런 직업이 뭐냐면 예전에 그 반려견 뭐 이런 거 많아가지고 반려견 호텔, 반려견 유치원 뭐 이런 것들이 돈 잘 벌었잖아. 지금은 식물 호텔이 그렇게 돈을 잘 번대요. 식물 호텔이 뭐냐면 이 사람이 뭐 일주일 이상 어디를 갔다 와. 그럼 식물들은 뭐 물도 못 주고 이제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기간에 이 식물들을 그 식물 호텔에 갖다 놓는 거지. 뭐 하루에 얼마씩 이게 쳐가지고. 근데 그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래서 식물 관련 이런 식물 뭐 키우고 뭐 이런 것도 많고 아무튼 식물 관련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식물을 키우고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LG 그 티움이라는 그 제품이거든. 그래서 요즘에 뭐 주식 하락해가지고 완전히 모든 주가가 다 바닥인데 바닥일 때 LG 투자를 해 놓으면 정말 1, 2년 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도 같은 뭐 그런 느낌? 아무튼 예, 오늘의 주제는 뭔가에 관심이 꽂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긴 하지만 공부를 너무나 오래 하지 말아라. 공부를 너무나 오래 하지 말고 뭔가 관심이 생겼으면 반드시 한 3개월 안에는 뭔가 행동으로 시작을 해라. 시작을 하면 공부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있다. 근데 이게 좀 사람이 좀 천성이 게으르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게 좋은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 근데 공부를 너무 길게 해. 공부를 너무 길게 하면 이게 점점 이런 트렌드도 바뀌고 이런 것도 무뎌지고 또 공부를 계속하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움도 더 커져. 그러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동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그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